네, 32차 원내 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세운 문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한국당은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예 없습니다. 한국당은 다른 당의 의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들추려고 목포 현장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개혁은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첫 시작입니다.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선거개혁 논의에서 반대하는 것 말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타당의 제안을 비난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의원 정수 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비율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말씀드린 야3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입니다. 열린 자세를 갖고 다른 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열려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선거개혁 논의가 반드시 1월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를 놔두고 어디를 갔습니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7%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일 정도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개혁 논의는 진척이 없고 사법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카풀 관련 갈등, 체육계 성폭행 사건, 노사 갈등, 한일 외교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각종 민생 문제와 현안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터져나오는 정부 여당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이 정쟁이 우려될까봐 국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올 1년 내내 국회가 계속 공전될까봐 걱정됩니다.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나올 때마다 국회를 회피하고 미루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개혁에 결실을 맺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임시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문제, 저는 역대 여당 중에 가장 무책임한 여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소리만 들리는 스텔스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국회에 즉시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원내 일당으로서 역할을 보이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실질심사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나 사법부로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 대법원장의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합니다. 지금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없이 불신받고 있는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법농단으로까지 비화된 사법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국회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조혜주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인사청문회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협의를 해보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백서 발간 및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증을 발급한 관련자, 그리고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등 선거관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가장 중요한 조혜주 후보자에게 공명선거 특보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주어 인터넷 삭제, 당으로부터 사실 확인증을 발급받게 한 인사검증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파괴입니다. 헌법은 제7장에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구성과 조직,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최고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특히 조혜주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 포로 활동했다고 선거 백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삭제한 사실이 있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후보자입니다.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헌법의 체계를 파괴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제4장 정부편 제2절 행정부 아래에 위치 이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임명 강행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입니다.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고발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이미 2000년 초반에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첨령하고 2050년에는 수소 비중이 45%로 전체 에너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셰일가스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수소에너지에 대한 열기가 싸늘하게 식은 상황입니다. 수소에너지의 핵심은 수소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소는 무한하고 친환경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천연가스로부터 뽑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공정 중 나오는 부생수소는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아직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수소의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자원이 없습니다. 천연가스 자원이 많은 미국도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수소사회로 전환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비중을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고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정부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화석연료의 사용과 무관하다.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엄청난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수소는 사실상 비싼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다지 친환경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혁신성장과 새로운 도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너무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소경제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는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 재판청탁은 국회의 관행이 아니라 국회의 적폐입니다. 반드시 이 부당한 결탁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며 행여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2시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 위법에 대해서 국민연금 스튜디오 식구들을 적극 행사하여 대주주들의 탈법 위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상장 공공기관의 낙하산 임원 선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두 공공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단 변호사의 파업은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므로 파업을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의 내분이 파업 사태로까지 번진 원인은 낙하산으로 취임한 신임 공단 이사장의 전횡에 있습니다. 조상희 이사장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공단 내부 노조 간 갈등을 키워왔고 조직 내부의 스토킹 가해자를 주둔하기도 하였으며 정부 방침과 달리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의 문제 지적에도 조상희 이사장은 일말의 반성이 없이 오히려 국회에 문제를 제보한 내부자 제보를 색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공단 전임 이사장인 이현 이사장을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 직간의 갈등도 원칙 없이 대응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조상희 이사장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조상희 이사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코드 인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법무부는 능력도 자질도 없는 조상희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임원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로 비어있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나 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임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공사의 경우 비상임 이사 4명이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중에는 임기를 9개월을 넘기고도 유임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해도 채 60%가 넘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쓰지 못한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종 집행률이 84.5%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새에 25% 급등한 셈입니다. 정부가 채용한 노동부 계약직 직원을 내모라 지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도 않는 사업장에 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이렇게 해서 집행됐던 것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위해서 온 현 정부가 이들에게 보인 아이러니는 또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이라는 이름하에 근로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는 지난해 703명이었습니다. 심사원들은 1년 내내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100통 이상씩 신청 동료 전화를 했고 무작위로 소규모 작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근로공단 정규직 간부들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동력성 회의성 보도도 보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애당초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무지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이라던 자금 집행 실적이 낮으니 이를 높이려고 근로공단이 고용한 심사원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온갖 물수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심사원들의 폭로가 터져 나오는데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사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혜주 후보자의 임명 강행 문제는 저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의 가치다. 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행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바른미래당이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검증 기준도 자체도 소위 7대 인사검증 기준 자체도 문제점과 실제로 통과됐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으로 문제있고 또 실제로 능력 면에서도 함량 미달인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무려 10명이나 해왔습니다. 조혜주 후보자는 이러한 차원을 좀 넘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행위를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설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소위 대선 기간에 특보로 활동했다는 그 지적이 나왔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처리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는 앞으로 여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인사검증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